your space, then pull me close. I read your silence, louder than most. One day you're warm, the next day you're cold.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왔어요. 세수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눈썹을 조금 그리고 볼터치와 립을 바르면 준비는 끝납니다. 요즘은 눈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잡티를 가리기 위한 파운데이션도 바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잡티를 꼼꼼하게 가리고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까지 해야 화장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프고 난 뒤부터는 점점 최소한의 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얼굴에 뭔가 더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나가는 일이 편해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그릭 요거트를 꺼냈어요. 유청을 뺀 요거트에 베리와 그래놀라를 넣고 알룰로스를 조금 뿌려 먹습니다. 거의 매일 똑같이 먹는데도 이상하게 질리지가 않아요. 몸이 힘들 때는 다양한 메뉴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음식을 꺼내 먹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 가는 길에는 진료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미리 정리를 해요. 지난 진료 이후에 어떤 신체 반응이 있었는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약을 먹은 뒤에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판결이 나온 뒤 오히려 심장이 더 심하게 두근거린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심장이 정말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뜁니다. 저에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좀 두려운 증상이에요.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공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결과를 기다리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소송까지 완전히 끝났는데도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상고를 하지 않았고 저도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 소송은 완전히 끝났어요.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고를 한다면 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대출이자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해서 멈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불안은 끝났지만 그 자리에 판결 이후의 생활을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불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마트에 들렀어요. 평일 오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싶었는데 세일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복숭아 한 팩만 사려고 마트에 들렀는데요. 그런데 토마토가 세일을 하고 있고 라면은 3개에 11,000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카트에 하나씩 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괜히 저도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엔 복숭아만 사러 갔다가 토마토도 사고 라면도 3봉지나 사고 계획에 없던 것들이 이것저것 카트에 담겨져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으로 배웅동 칼빈면을 끓였어요. 매운 걸 잘 먹지 못해서 지난번에 먹다 남은 냉면 육수를 꺼냈고 그리고 지난번에 먹다 남은 채소도 잔뜩 넣었습니다. 냉면 육수가 있으면 매워도 그래도 잘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매워도 정말 너무 맵네요, 저는. 냉면 육수까지 부었는데도 입이 아파가지고 오늘 마트에서 사온 칡촉 옥수수 맛을 먹으면서 진정을 시켰어요. 밥을 먹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매달 말에는 순이 화장실 모래를 전부 갈아줘야 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사실 어려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거운 모래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 기운이 금세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통증도 자주 심해져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나면 몸에 남아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순이 모래를 다 갈아주고 나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잠시 영화 리뷰를 봤어요. 무언가를 하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고 다시 조금 움직이고 또 쉬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편이에요. 빨아서 말려둔 이불도 다시 침대에 깔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최근에 냉감 패드를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꽤 만족스러워요. 쿠팡에서 3만원 정도에 샀는데 세탁기에 돌려도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차갑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시원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모님께도 하나씩 사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먼저 써보고 괜찮은 생활용품을 발견하면 부모님께도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별것 아닌 물건이어도 여름밤에 조금 덜 덥게 잘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3시더라고요. 저녁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은 채 몇 시간을 자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복숭아를 하나 먹고 새벽에 청소를 조금 할까 했는데 통증이 좀 심해져서 약을 먹고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순이가 저를 깨웠어요. 제가 일어나면 순이는 스크래쳐로 가고 저는 스크래쳐를 긁는 순이의 엉덩이를 만져주고 있어요. 이것이 순이와 저의 아침 루틴입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서 오늘은 한의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씻고 다시 나갈 준비를 했어요. 한의원이 꽤 멀리 있어서 한번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왕복으로 생각하면 하루 일정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해요. 최근에는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린 뒤 통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을 먹지 않고 잠들어서 그런지 눈을 뜨자마자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기 전에 어제와 똑같은 그릭 요거트를 먹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치우고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화분만 옮겨두고 나머지는 돌아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늘 그래요. 처음에는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두 개를 치우면 나갈 시간이 됩니다.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 한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버스 기사는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되려 화를 내고 있고 저는 버스가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버스 쪽의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제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차가 크게 부서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버스가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가버렸기에 제가 버스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막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더 싸워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일까지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경찰서를 또 드나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한의원에서 돌아온 뒤에 점심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본 오징어 감자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극찬하던데 마침 집에 감자와 오징어가 있어요. 감자는 잘게 잘라 물에 담가 전분을 빼고 그 사이에 오징어도 비슷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릇에 감자와 오징어를 담고 꽃게 액젓과 맛소금으로 간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전분을 넣어 농도를 맞춰줍니다. 저는 엄마가 주신 돼지 감자 가루가 있어서 전분 대신 그걸 넣었어요. 정확하게 이게 같은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전분처럼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올리니 감자와 오징어가 익는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문제는 뒤집는 일이었어요. 이 전은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굽는 음식이 아니라서
접시를 이용해서 뒤집어야 했습니다. 저 이렇게 뒤집는 거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시를 덮고 전을 뒤집는 걸 보면서 굉장히 능숙하고 대단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됐습니다. 부서지지 않고 잘 뒤집혔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순간에 괜히 큰 성취감이 생깁니다.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둔 카스 무알콜 맥주도 꺼냈어요. 제가 이 레몬맛 무알콜을 좋아하는데 마트에 가면 늘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카트에 담고 있길래 저도 4개를 사왔어요. 1+1이라서 하나에 1,000원 정도입니다. 오징어 감자전은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고 청양고추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매웠습니다. 결국 먹으면서 청양고추만 하나씩 골라서 빼냈어요. 밥을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 중인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의 재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이 사건은 악플러가 제 영상을 게시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에요.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기는 할 건데 일단은 항고심 결정에 법적으로 다시 확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항고장을 작성을 했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재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전부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보다는 앞선 결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달라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상고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지만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은 재항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건마다 의미가 다르고 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너무 긴 시간을 버텼고 상고까지 이어갈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제게 남아있지 않아요. 반면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 표현과 게시를 제한하는 범위에 법적으로 다시 확인받아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재판 때문에 제 삶을 미룬 것이 아니라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시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떠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누군가는 끝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싸우거나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장 오래 후회할 선택을 피하는 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라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오전에 다 치우지 못했던 거실 바닥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서와 검찰에서 받은 자료,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상대방의 주장에 답하기 위해 모아둔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한 장씩 확인하면서 버리다 보니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읽고 쓰고 설명하며 살았는지가 보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몇 줄로 정리되는 일이 제 집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이로 남아 있습니다. 종이를 버린다고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전부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토를 사온 것이 생각나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짜. 순이, 엄마는 또 사고를 쳤어. 화분을 두었던 선반 아래도 정리했습니다. 화분을 치우고 보니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선반을 닦고 바닥도 닦은 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당근에 올리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잡동사니 중 3분의 1만 남기고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버리거나 나눔을 하거나 당근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버리다 보면 살 때의 마음과 버릴 때의 마음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살 때는 마치 영원히 사용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언젠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은 거의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내가 그때 이걸 왜 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에게 이혼은 버리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 하나만 정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사용했던 물건과 서류, 생활 방식과 계획까지 함께 다시 골라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지, 무엇을 놓고 갈지 결정해야 해요.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펼쳐보고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물건을 버리고 있어요. 아까운 것인지 아닌지를 오래 고민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버리자는 기준을 세웠어요. 재활용 센터를 오가고 당근 거래를 하고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을 버리다가 정말 골병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비우는 일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 분류하고 들고 옮기고 닦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을 정리하는 데에도 그 생활을 만드는 것만큼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알게 됩니다. 이혼을 계기로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다.